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네,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우주 최강 능력자들이십니다. 기죽지 마시고, 네, 당당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풀어나가시면 정말 술술 풀릴 것이다. 응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들 눈치 보랴, 또 기도하러 다니시랴, 뭐 차에 태워서 이 학원 저 학원 싣고 다니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들도 애들하고 함께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취재 편의점이 그야말로 열렬히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파이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저녁에 발표를 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이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온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밝히면서 숨 돌릴 틈 없이 치열하게 지나온 모든 날들이 여러분들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응원을 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따뜻한 격려의 인사와 함께 일찍이 길을 찾아 수능 대신에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있는 분들께도 축하와 응원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재가 될 여러분을 생각하니 한없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왠지 요 대목에 아빠 미소 나올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의 아버님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모든 고3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수능은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만을 목표로 달려왔기에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느껴질 수도 있으나 수능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할 수많은 기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크고 작은 실수를 해도 절대 이번이 끝이 아님을 마음 깊이 새겨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편의점도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응원합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참모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내란숙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하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내란 특검에 수사받고 있는데요. 본인은 내란숙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데 가담하셨어요. 화면 올려주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은 이번 국감에서 중앙지방법원장님도 윤석열 구속 취소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즉시항고 안 했습니까? 그때 저희 대검 참모들에서도 적시항고 보통 항고라도 하자는 말씀이 많았는데 아마 최종적으로는 심우정 장관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만장일치로 대검 부장회의에서 즉시항고 포기하겠다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대검 부장들이 전부 다 포기 의견이었다고. 그럼 심우정 검찰총장이 거짓말입니까? 본인이 거짓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기억으로 그때 검사장 회의를 했는데 검사장 회의 말고 대검 부장회의 하셨잖아요. 예. 그때 부장들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 포기하자고 의견 냈다는데 아닙니까? 아마 그 만장일치는 의견이 분분하니까 최종적으로 총장님께서 결정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는 그 만장일치는 총장을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검 참모가? 저희들은 참모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예. 참모가 총장이 위법한 결정을 하는데 그게 참모입니까? 본인이 내란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한덕수, 이상민 등등 지금 기소돼서 구속되기도 하고 재판받고 있거든요. 본인 내란특검 조사 받았습니까? 아니, 안 받았습니다. 내란특검 가서 조사를 받으세요. 그 자리 자격 있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내란수계 풀어주는데 가담한 사람이 대검 차장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가담한 적 없습니다. 가담했잖아요. 참모가 말리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즉시항고 포기에 동조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노만석 대검 차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취재 편의점이 예측한 대로 양분함 의원의 예측대로 퇴근 무렵 사의를 표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즉시 수리한다는 방침을 기자들에게 즉각 알렸습니다. 대검은 노 대행의 사의 표명 입장을 전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다. 이렇게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자들을 피해서 다른 길로 퇴근을 하고 기자들과 마주치지 않았는데요. 관련해서 언론 보도의 제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특이한 점은요. 오늘 동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이거를 뭐 세게 보도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퇴근하는 노만석 대행의 차 안의 장면, 마치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둔다고 하고 빠져나갈 때 사진기사 보도하듯이 이제 비슷한 컷이 나왔던데요. 황망한 검찰 진실 밝히고 떠나라. 검찰 다 말아먹어. 이건 TV조선 제목입니다. 바람보다 먼저 눕는 노만석. 징징거릴 때냐? 동아일보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노만석의 침묵 사퇴도 선택적 검난도 무책임하다. 이런 경향신문 사설 제목도 있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검사 반발 친윤 항명 몰아가는 민주당의 억지 이렇게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장동 수사팀 한 검사는 TV조선과의 취재 인터뷰에서 노만석 대행이 퇴임식에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다. 양심 선언을 통해서 그간 법무부와 오간 이야기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냥 떠나지 말고 우리 편 들고 떠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총장은 수사 외압 막으라고 있는 자리인데 법무부 한마디에 아킬레스건을 자른 셈이다. 검찰 다 말아먹고 나가는 거다. 다음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총이 겨눠질 것이다. 현직 부장검사, 검사장급 검사 모두를 취재해서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밑줄 쫙 쳐야 되는 대목이 있으니 바로 수사 외압이라는 대목입니다. 수사 외압을 했습니까? 항소 포기가 수사 외압인가요? 여전히 검찰 내부에 있는 친윤 검찰주의자들은 자가당착 망령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분들의 발언을 다 종합을 해보면 정치검찰들은 노만석 사퇴로 집단 항명 사태를 끝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더 세게 뭉쳐서 정권을 흔들어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라도 생겼나 싶은 피력으로도 느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검찰의 집단 항명 반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관련해서 어젯밤 저도 현직 검사장급들 포함해서 현직 검사들 취재를 했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실제 전체 2,300명 검사 전원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일제히 이것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수의 친윤 정치 검사들이 과잉 대표되어서 보수지를 중심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내란 청산 TF를 꾸리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고 여권에서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서 검사들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파면 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입법 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 마당에 오히려 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비겁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예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많이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취재한 검사들의 얘기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검사는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자기들도 쭉 돌아보면서 야 누가 주도한 거야, 몇 명이야, 몇 기야, 누구야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관련된 내용을 검찰의 한 간부가 소개해 주었는데요. 일단 이번 항명을 주도한 검사들은 4인방이라고 합니다. 모두 4명이라고 해요. 실명 기수 지금 현직이 어딘지 다 확인을 해 주었는데 일단 보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넷 가운데 둘은 완전 찐윤 검사로 알려진 분들입니다. 어젯밤 취재 편의점과 통화한 검사들은 현재 폭풍전이 아니냐 이런 기자의 진단에 대해서 부동의했습니다. 이미 폭풍은 일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대대적인 인적 천산 없이는 진정되거나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칼을 빼든 김에 확실히 친윤 정치검찰을 도려내야 그나마 내부가 정돈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제가 주동환 검사가 모두 4인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아침 제가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전직 검사장 출신의 정치인에게 확인을 했는데요. 총 36명이라고 합니다. 일단 연판장 돌린 사람들 18명이고요. 거기에다가 차장지청장들 포함하면 모두 8명, 그럼 모두 26명이죠. 여기에 평검사가 10명, 모두 해서 36명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싹 다 집에 보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검찰 안 돌아가지 않는다. 마치 당장 무슨 큰일 오늘 뭐 여러 언론들 뭐 한국일보 심지어 한겨레마저도 초유의 사태다. 검찰 지도부가 싹 다 없는 초유의 검찰총장 없죠. 그다음에 대검차장 직무대행으로 있었으니까 직무대행 지금 사표 냈죠. 거기다가 중앙지검장 정진우 사표 냈죠. 그러니까 이 3인방이 빠졌기 때문에 수뇌부 지휘부가 빠지는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대행의 대행 체제로 돌아간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엄청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 걱정을 하냐. 그 사람들 빠져도 일할 검사들 많다. 초야에 묻혀있는 검사들, 실력 있는 검사들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지금 이 반란군들이 성공할 수 있는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직 검사들 내부는 불안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검사징계법으로 전체 검사 2,300명이 전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동안 검사들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다르게 파면할 수 없었어요. 파면은 검사징계법으로 하지 않도록 했어요. 대신에 탄핵하도록 되어 있었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올라올 때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을 하느냐. 검사 탄핵, 판사 탄핵 말도 안 된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보수 패널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 다만 이거 자체가 검찰 내부에 대해서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되면서 검사 전체가 혹시 나도 이런 대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검찰 내부의 주장은 나옵니다만 여당 안에서는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런 판단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근데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검찰 내부의 현직 검사의 얘기입니다. 검사장급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됐습니다. 1년간 앞으로 유예 기간을 걸쳐서 내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을 개청할 준비 작업이 끝났습니까? 지금 이거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후속 조처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저희들한테도 좀 전해 주십시오. 아직 후속 조처가 어떻게 되는지는 잠시 후에 출연하실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현직 검사장 얘기입니다. 초반에 이렇게 가다가 지방선거 이후가 되면 흐지부지 된다. 민주정부 들어서면 초반 2년 조금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더라. 초반에만 세게 하지 결국 시간은 검사들의 편 아니겠냐.
검사들 없애고 앞으로 검사 대신에 공소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고 했지만 실제 정부조직법 들여다보니까 검사 이름 그대로 쓰던데 바뀌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검사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해서 무슨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더 여기서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저도 좀 충격이었는데요. 게다가 이분은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어서 더 빨리 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재판 재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살포시 얹고 있는 것이죠. 검사들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그리 가셨죠.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재판 받고 계시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 입장에서 어렵게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얘기도 합니다. 5년 뒤에 이분들은 다 흘러가실 분들이고 저희는 그 다음 분도 또 모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20년 이상 검찰에 머물면서 정치인 수사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없다. 예, 기소수사 분리다. 그래서 공소청, 중수청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한테 수사권 안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검사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보안수사권이 있으니까요.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얼마든지 정치인 수사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검사 얘기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그리 보내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금 수사 재판 중이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이 중단되어 있지만 언제 재판이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정부 초반이기는 하나 이대로 위기감 없이 지나시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엔 송구합니다만 피고인 이재명 너무 불쌍한데요. 예, 이런 말을 기자에게 했습니다. 검사들이 보기에 솔직히 만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예, 검찰개혁이 매우 나이브하고 아무런 위기감이 없다라는 진단도 전해주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블루프린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사진이 있습니까? 검찰청 문 닫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검사들 겁줘서 초반에는 말 잘 듣게 하겠다. 이것도 알겠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게 없는 것 아니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검사들이 두려워하겠냐 우스워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 민주정부 대체로 비슷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심지어 이번 정부는 블러핑이 크다. 그래서 더 쉬워 보인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한다지만 공수처처럼 중수청을 만들어 놓고 기능이 미약하니까 야 합쳐 야 이거 뭐 기능이 없어 그냥 차라리 합치는 게 낫겠어 필경 이렇게 간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수처 필요하다라고 만들었지만 검사 숫자 매우 작고요. 능력도 부족하고 1년에 200억씩 예산 쓰지만 제대로 된 수사도 못하고 심지어 오늘 오전 신문들 보셨겠지만 공수처 수사검사들 특검에 의해서 2명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이걸 비웃는 거죠. 현직 검사들이. 그래서 검사들의 인식은 공소청은 검찰개혁의 간판갈이다.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어제 취재하는 내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건 진짜 검사들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내심의 속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몇 개월 흘렀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저한테 반문합니다. 검찰개혁 할 거면 빨리빨리 하는 시그널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되면 검찰에 또 잡아먹히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봉욱 수석은 검찰 시절에 뭘 자꾸 바꾸는 걸 좋아했던 분이 아닙니다. 김학의 사건에서 봉욱 수석이 한 일을 전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국민주권정부의 민정수석으로
봉욱을 앉혔습니다. 그전에는 오광수를 앉혔습니다. 이것이 검사들에게 주는 시그널은 무엇일까요? 검사들은 이렇게 인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친해지고 싶어 적당히 하자. 이거 아니겠냐라고 말합니다. 검찰개혁 적당히 하겠다라는 의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반드시 우리 내에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판이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검사들 내부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실 민정라인 봉욱이다라는 말도 현직 검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안 하면 이재명 피고인 큰일 날 텐데 좀 잘 좀 해보세요 라고 웃더라고요. 네, 또 다른 검사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반 검찰 인사 단행할 때 이른바 수사 좀 하는 검사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검사가 없어서 인사에 상당한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다. 매우 골치를 앓았다는 후문이 검찰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 그 국회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문정 검사장이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지금 그만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죠. 김수홍 검찰과장, 이 5명을 검찰개혁 오적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때 앞서 보신 영상대로 심우정 검찰총장 보필했던 경력을 가진 이들이 무슨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자격 있냐, 박은정 의원이 세차게 몰아붙이는 장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이러니하게 어제 현직 검사 입에서 또 나왔습니다. 당장 노만석, 정진우 커플이 둘 다 구반되게 됐으니 이들과 손발 맞춰서 일해야 되는 대검의 부장들도 당연히 인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의 새로운 인사폭은 상당히 커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검찰 내부는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반란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봉욱 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펙 성과로 좀 더 세게 전국을 이끌어도 되는데 항소 포기라는 결정으로 오히려 대통령의 재판과 추징금 이야기를 메인 테마로 끌고 가게 만든 건 일종의 과잉 충성인가 정무적 판단 미스인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빈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장관의 신중 검토가 무슨 말인지 검사들은 다 알아듣는다. 이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광수 빠지고 봉욱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검사들은 쾌재를 부르고 앞으로 우리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라인을 그대로 두거나 그들이 영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자신감을 가질까요? 기가 죽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놈이 그놈 프레임에 걸려서 죽기 살기로 달라붙어서 정권 흔들기를 할 텐데 오히려 잘 됐다. 타이밍이 예술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22년 검찰청법 개정 때는 검사들이 4대 분야 수사권을 다 받아놓고 반격을 가한 바 있는데 이번에 매우 다행스러운 것은 검찰이 보안수사권이나 보안수사 요구권을 쥐지 못한 가운데 반란이 자행되어서 이 자체로 실패각이다. 이렇게 진단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 비슷한 걸 했는데 실패로 끝난 거다. 검찰의 쿠데타, 검찰의 반란, 검찰의 제3차 쿠데타는 실패한 쿠데타로 종결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에 고삐를 쥐어야 된다. 검찰에 분명한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도전으로 검찰 내부 내란에
잔존 뿌리까지 캐내서 처벌하고 적극적으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역행하고 오히려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취재에 마쳤는데요. 어질어질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소통을 했습니다. 한 대목만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슬로건은 별개로 하고 검사 전체를 모두 적으로 돌리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일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검사징계법 폐지는 우호 세력을 포함한 모두에게 반감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로 검사징계법 폐지하기로 한 것을 무의로 돌릴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 내부는 보편적인 시민의 세계와 인식이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검사 10년, 20년 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가슴 한켠이 굉장히 답답해지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국회 법사위 중심으로 검찰 개혁을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치 검찰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세력은 여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수청을 한국형 FBI로 만들겠다라고 처음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여 중수청이 공수처처럼 형해화되고 아예 문 닫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오늘 민주당의 의원님 취재를 했는데요. 공수처처럼 절대 가지 않는다. 지금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촘촘히 준비를 해야 되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조직이 협소했다. 그러나 중수청은 전국 규모로 만들어지게 되는 조직이다. 따라서 똑같이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검사징계법 소급표 넣으면 된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 불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걱정할 거 없다. 지금 반란을 일으킨 36명에 대해서 싹 다 처벌 가능하다. 그리고 검찰에 쓸만한 사람은 너무나 많다. 일제 때 우리가 부역자 그때도 그랬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부역자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친일파들 데려다가 대거 쓴 결과가 80년 역사의 질곡이 나은 거다. 따라서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봐라. 실제로 일할 사람은 많다. 이런 얘기합니다. 59분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